요새 제가 젊은 분들 그리고 제 또 주변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도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집,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만한 아파트에 살 수가 있나? 자,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고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거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를 열망하게 되었을까? 아파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여러분, 제 말 듣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이 물론 아파트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아파트라는 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EBS 클래스 2에서 준비한 강의가 있습니다. 아파트 욕망의 역사. 아파트 욕망의 역사. 이 강의를 들으시면요, 아파트를 사회사적, 또 문화적, 또 공간사적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풍경입니다. 역시 주변에는 계획 없이 지어진 것 같은 집, 그 속에 웅장한 규모로 규칙성을 탁 드러내며 지어진 집, 이게 아파트라고 하는 인상이죠. 당시에 지어진 많은 아파트들이 그런 꼴입니다. 대부분 뒤에 보시는 아파트처럼 변두리 끄트머리, 정릉. 왜 이들이 문화촌, 정릉 이런 데로 지어질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1963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뭐예요? 대중교통수단이 접근 가능해졌죠. 그 중에 가장 헐한 땅에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갖고 있는 집들을 지어내는 그런, 예를 들면 궁여지책 같은 게 1960년대에 벌어졌던 일이죠. 1960년대는 공무원에 대한 또 특별한 예우가 있었죠. 많이 지어진 게 전국적으로 공무원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서서울 아파트, 이것도 역시 서울 도심으로 치면 외곽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뭐예요? 아파트는 이거보다 못한 집입니다. 즉, 마당을 갖추고 있는가, 장독을 놓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집이라고 하는 것의 관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대중적으로 선호되지도 않았고 인기가 있지도 않았다. 1963년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이 외곽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랬죠. 그럼 기존의 한양 도성의 안에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 곳곳으로 뻗어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니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그 다음에 기존의 좁은 도로를 늘리거나 그래야 도시가 선이 되고 속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빠른 접근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크게 돈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돈을 많이 안 들이면서 도로를 확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천을 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하천 복개도 돈이 들잖아요. 하천은 통상적으로 국공유지입니다. 소유권이 국가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도로를 놓으려고 해도 땅값을 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복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복개 비용도 낮추려면 뭐가 좋을까요? 즉, 누군가가, 민간 자본이 복개하고, 복개한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지상에다가 바닥 면적을 많이 갖는 건물을 만들어서 그걸 일반에게 분양한다면 그 비용으로 건설회사의 모든 복개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런 상가 아파트류가 서울의 곳곳의 하천 위에 들어서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서울 성북 상가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서울시 지도를 볼 때 의외로 서울시 지도를 살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굽어진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 한 번쯤 의심하는 게 오래전 하천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보면 크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복개했죠. 여기는 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복개한 다음 그 위에
1층은 상가를 쫙 넣고, 그죠? 2, 3, 4층 그 이상은 주택을 넣으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는 특별하게 돈을 들일 필요가 없게 되죠. 도로도 확보하고 집도 지어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1960년대 말부터 70년 초에 서울의 전체적 기운이 강남으로 이전하지요. 근데 예를 들면 서울이 좁아서 안 되겠다. 63년에 서울시 행정구를 확장해도 사람들은 계속 몰린다. 그만큼 서울의 도시화는 심각했죠. 따라서 도시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주거 문제의 심각성하고 직접 연동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강을 건너가는 공간의 확장을 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지역을 서울 시민들한테 알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영등포의 동쪽이야. 그래서 영동 개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강북의 한강 맨션 아파트, 강중의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강남의 반포 주공 아파트가 모두 만들어집니다. 이게 1970년 초반입니다. 그 이후 한강을 중심으로 북쪽의 띠, 남쪽의 띠 모두는 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 1970년대에 중산층 계급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75년에. 75년에 이미 강남 일대로 중산층의 요 지역은 80% 이상이 중산층이라는 거죠. 이들이 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찾아서 갔죠. 그로부터 10년 뒤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완벽하게 한강의 이남으로 편중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강남 8학군 혹은 강남 3구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의 원인이죠.